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금일 HLB 거의 상한선과 하한선 거의 10% 가까이 등락을 보이고요. 현재 아직 장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3%대로 장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이 86,100원이고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48% 지금 하락된 가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다, FDA 재승인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 갖고,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일정이 끝난 에스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FDA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신사 등급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부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큰 등락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횡보장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고가와 저가의 폭이 거의 10%가 약간 안 되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차피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오전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약간의 변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매수 혹은 매도 이런 실수를 안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분봉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객상선을 출발해서 9시 반까지는 좀 움직임이 좋았다가 그 이후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금액까지 왔었는데요. 좀 기간의 호량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매도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상시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외인들의 이탈이라든지 투매성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사 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인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아래 5%씩 10% 이내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2달 가까운 이런 행보 움직임 속에서 이 정도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결코 작은 변동성은 아닙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을 때는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HAB 오전에 잠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HAB 그룹사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HAB 제약 그리고 HAB 테라피틱스 다 3%대 마이너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A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7%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 모습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HLB는 여기 121선 지금 이평선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60일선도 기울기가 약간 완만해질 텐데요. 아무튼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지지 받을 건 다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좀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기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어쨌든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전체 지수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날 우리나라와 시차가 13시간 워싱턴 DC 기준으로 13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녁 때 아무래도 신청이 된다면 빠르면 저녁 때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그 다음 날 21일에 우리는 FDA 신청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속보나 아니면 HLB 측에서 공지사항에 신청 날짜가 연기가 됐다라든지 이런 지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변동성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급등이 아니라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0일 날 현지 기준으로 20일 날 그리고 FDA 신청 재승인 신청이 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클래스 1, 클래스 2 중에서 클래스 1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부터 깨지게 된다면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86,000원, 87,000원 이 가격대도 무너집니다. 왜냐면 20일도 못 지켰는데 지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차이가 엄청나죠. 클래스 1로 가면은 당연히 올해 2024년 연내 결과 발표가 나오겠지만 클래스 2로 가면 벌써 하나가 넘어갑니다. 2025년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은 엄청난 거죠. 후발 의약품 개발된 의약품도 속속히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신뢰가 깨진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직 확정도 안 났지만 주가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어찌됐던 간에 자, 20일 지나서 신청이 들어갔다. 일단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주가를 뭐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20일 날 접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20일 날 무난하게 자, 20일 날 정확하게 접수가 되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접수되고 30일 이내에 FDA에서 자, 신사 등급이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2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또 그런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FDA 이제 심사 등급에 대한 통보가 오기 전이라도 이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통보가 됐는데 클래스 2로 통보가 됐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난번 승인 실패에 대한 이러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승인 신청만 된다면 승인을 받는 거는 거의 뭐 99%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클래스 2로 갔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자, 100%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격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설사 최악의 경우 이제 클래스 2로 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래스 2로 가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가 될 수가 있도록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HAB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손실을 만회한다든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많다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절망적이었지만 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자, 매도를 했던 자, 그런 분들은 자, 여기서 완전히 털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밀리는 대응을 통해서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확보를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때 기회를 못 잡았던 분들이 자,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해서 미리 빼야 되나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클래스 1로 가는지 클래스 2로 가는지 이거는 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당장 내일 자, HLB 자회사 자, 엘레바가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항소제약이 갑자기 지연된다 이렇게 뭐 통보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예정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FDA 사무실이 있는데 자, 아침 9시부터 뭐 접수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 저녁 10시입니다. 10시. 어차피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이고요. 자, 금요일 10시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요. 그 주말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별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한 번씩 점검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대략적으로 몇 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자, 내일이 얼만큼 중요한 날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AB 주주시거나 아니면 또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루엔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린 블루엔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행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벌이를 한다든지 용돈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벌이라든지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거의 장이 마감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특히 오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나서 아니 내일 접수인데 왜 주가가 빠지지? 이런 궁금증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오전에 잠깐 좀 이 부분이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잠깐 좀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더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보시면 오전에 올려드렸던 제 영상이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장중이라 많은 분들이 시청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 자, 어쨌든 보시면 오늘은 또 명절 후고 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한 12시 좀 안 돼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직 3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207분 정도가 좀 보셨는데요.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길 좀 바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라도 좀 다시 보셔서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한번 영상을 아까 플레이를 좀 해보면요. 고프로입니다. 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정규장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주식창을 열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FOMC 기준금리를 0.5% 큰 폭으로 인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한동안 현재 인하 전 금리를 1년이 넘게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할 것 같고요. 2026년까지 2%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0.2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간에 좀 많긴 했었는데 0.5%라는 큰 폭의 인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좀 크고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가 좀 안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거는 장 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여기저기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났습니다. 자, 이로써 2달 가까이 이제 긴 행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변동성의 시작의 조건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이 2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닉과 칸넬리 주막 간암 1차 FDA 재승인 신청, 그리고 이 신청에 따른 심사 등급, 이 심사 등급의 확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막상 당일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번 8월 5일 이후에 또 큰 폭의 하락을 맞았었죠. 9월 초에. 이때 이 하락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선 방영된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오늘 없는 이상 HBL 같은 경우도 오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동성을 가져올 조건 3개 중에 1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은 2개가 완성되거나 실패한다면 바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전부터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앞으로의 시나리오별 대응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꼭 한 번쯤은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DA 재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장중이지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이 부분은 좀 긴 관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차트에 관련된 부분만 잠깐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신청을 앞두고도 이렇게 긴 행보만 해왔던 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신청이 다가 아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고 나서 클래스 1로 갈 것인지 클래스 2로 갈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아마 다 외우셨을 건데요. 신청을 하고 나면은 FDA에서 30일 이내에 이번 접수권은 클래스 1로 갑니다, 클래스 2로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날 신청을 하고 나면 길게는 3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러면 클래스 1로 가면 그때부터 60일이면 정말 빨라야 11월, 12월이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180일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내년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계획된 대로만 20일 날 신청이 들어가고 클래스 1로 간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클래스 2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폭락이 나올 겁니다. 폭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뭘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는 마찬가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도 물론 지금 일단 금리 인하가 됐죠. 금리 인하 예정이고요. 결과가 발표가 났고요. 그것도 큰 폭으로 0.5% 큰 폭으로 인하 발표가 났고요. 이제 신청입니다. 신청이고 여기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고 신청까지도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FDA 신청 이후에 이제 클래스 그 등급 분류를 하는데 시간이 3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각종 루머나 소문들이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정도의 변동폭만 돼도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비중을 늘리실 수도 있고 또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갑자기 여기서
자, 외인들이나 자,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자, 개인들도 따라갈 거고요. 자, 반대의 경우 자, 일부러 가격을 내리꽂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개인들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서 자,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일이 20일 날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이 일단 첫째 관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겠지만 자, 그래도 위아래 5% 이상 특히 10% 정도는 자, 왔다 갔다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 이 심사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꼭 필요하고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놀라지 않으시도록 자, 평소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좀 자, 여기까지 좀 보시겠고요.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오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제한적이지만 10% 위아래 10% 자, 제한적이지만 위아래 5%씩 해가지고 자, 10%의 등락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 부분이 또 작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 대응만 또 잘 하시면 자, 지금 뭐 시간의 종가 매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자, 막판에 조금 더 뒷심을 발휘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HLB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크게 여기서 뭐 저점을 높인다든지 뭐 고점을 낮춘다든지 이러한 모습은 나오진 않겠지만 자, 심사 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많게는 자, 상하 자, 10%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 자, 20일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내일 제대로 접수가 되어야만 현재 주가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접수가 안 되고 지연이 되거나 늦춰진다면 이때부터는 신뢰가 좀 깨지면서 이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HLB는 자, 핵심 계열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계열사들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HLB 말고 HLB 생명과학이나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신데요. 자,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HLB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 HLB 계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계열사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계열사 비중 관리를 통한 대응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자, 대응을 한다? 자, 미리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100%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자, 준비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준비. 자, 어떤 준비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준비가 될 수 있지만 자, 그러한 종류의 준비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미리 좀 비중을 좀 줄여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 구간 안에서 제가 비중을 좀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 직전에 어느 정도 자, 리스크를 좀 덜고 싶다. 자, 왜 여기서 비중을 줄여도 되냐면 갑자기 만약에 승인이 됐다 치더라도 그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유한양에서도 보셨듯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또 눌림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당연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조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승인이 됐을 때 주가가 이제 물론 오르는데 이때는 눌림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냐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실패했을 걸 대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단번에 FDA 승인을 받는 것이 더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자, 확률이죠, 확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났다, 한 번에 유한양처럼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대감이 여기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먹을란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탈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리스크가 정말 큰 거고요. 이 부분은 자, 손해를 보는 리스크가 아니라 수익
수익을 더 크게 못 만드는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는 눌림 부분에서 당연히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1번 조건을 선택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선택이 맞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자, 1차 승인 실패했다고 사업 접는 게 아니죠. HLB가 당연히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할 텐데,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는다면, 자, 얼마 안 가서 당연히 상승분에 대한 추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이 중요하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선제 대응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 정말 불확실하다, 알 수가 없다. 자, 클래스 1로 갈지 클래스 2로 갈지, 항소 제약이 제대로 제출할지 안 할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차피 결정적인 거는 클래스 이 심사 등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이거와 다르죠. 자, 그래서 굳이 선제적인 대응을, 리스크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일 20일 날 보고, 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어떤 시나리오, 자,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 개념을 좀 한 번이라도 한번 훑어보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고요. 자, 대응은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 혼자 좀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좀 미리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조금 한 번이라도 훑어본다면 아무래도 대응이 좀 더 편해질 거고, 허둥지둥 되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나리오별 대응을 한번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 변동성들을 맞닥뜨렸을 때 차이는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자서 일단 대응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저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마찬가지 H나 한글로 H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상 연락망에 저장을 해서 만약에 장 중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제가 다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 중에라도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 관점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HLB 같은 경우는 핵심 계열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쯤 놓치지 마시고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 계열사 포함된 리포트를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리포트를 좀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하시면 제가 핵심 계열사가 포함된 이 리포트 별도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잠깐 제가 해드리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주춤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